예,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소환돼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 상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죠. 네, 먼저 그 특수활동비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밀 유지 목적으로 정보 활동이라든가 수사 활동, 더군다나 국정 운영과 관련된 것에 사용될 수 있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8,900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네. 이 중에서 국정원이 한 5천억 정도가 배당이 되고 예. 그다음에 국방부가 한 1,800억 원, 경찰청도 한 1,500억 원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적 내부 통제는 이루어지지만 감사라든가 또는 국회에서의 외부 통제는 사실 없는 셈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굳이 영수증에 대해서 정확한 증시와 증표를 제시하지 않아도 예. 사실 문제가 안 되는 이와 같은 돈이다. 그래서 일명 쌈짓돈이 아니냐, 눈먼 돈이 아니냐 이와 같은 이제 의혹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 돈을 이용을 해서 문고리 3인방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간에 걸쳐서 40억 원을 현재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고 예. 이 전달 방식이 5만 원권 현금을 007 가방에 넣어서 한 달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수령을 해서 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예. 사건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특히 이병기 전 원장 시절에는 상납 액수가 배로 늘어난 점에 지금 검찰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원장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렇게 예. 세 명이거든요. 예. 남재준 원장 시절 때는 월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상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병기 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월 1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병기 전 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국정원장 할 때 이제 1억 5천에서 1억을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네. 예. 국정원장을 그만둔 다음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렇죠.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어떤 상납을 받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었다가 받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수사를 할 때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네. 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면서부터 이제는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500만 원 정도의 상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모든 수석한테 돈이 다 간 거예요. 500만 원씩. 그러면 네. 그 과정에서 왜 상납을 하게 됐고 금액이 더 상향이 됐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과연 이 부분이 대가성과 관계된 부분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전에 어떤 이재만 정호성 그리고 안봉근 이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이제 뇌물죄를 적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예. 이 돈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쓴 게 아니고 총무비서관실에 있던 금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재만 전 비서관이랄지 안봉근 전 비서관의 영장범죄 사실에는 뇌물 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오늘 조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병기 전 원장은 앞서서 출석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병기 원장이 이 청와대 뇌물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먼저 얘기를 했고요. 또 위상이 추락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밝힌 뒤에 또 검찰의 조사에서는 아는 대로 또 있는 대로 소상히 진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들이 계속 조사를 받았고 이병기 전 원장이 오늘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병기 전 원장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을까. 앞에서 남재준 원장이나 이병호 원장도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했거든요. 똑같은 그렇죠. 진술 내용이 나올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떠난 출발점이 일단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확보가 되었고 종착지도 역시 확보가 된 거죠. 예. 근본적으로 이제 물론 나중에 논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원의 서버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돈의 흐름이 분명히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동일하게 전 국정원장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결국은
남재준 그 전 국정원장은 5천만 원을 청와대에서 요구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 자체를 인정을 했죠. 다만 예. 그 당시에 조금 뭐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경비에 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다라고 하는 그 같은 그 이야기. 네. 그리고 그 이병호 원장 자체도 사실상은 이제 그 국정원의 여러 가지 근무에 대한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걱정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 지금 그 이병기 원장 자체도 무엇인가 송구스럽지만 진실대로 다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봐서는 용처 자체는 이제 국정원장들은 모르지만 예. 대통령이 통치회기 차원에서 쓸 것이고 아마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이제 본인들은 알았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의 일정한 그 관행이었다. 뭐 이런 진술도 일관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그 과거와 좀 차이점은 과거에는 비정기적으로 명절 전후에서 일정 부분 보조하는 예산은 있었지만 예. 이번처럼 뭐 정기적으로 예산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이 부분이 사실 더 많이 그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그 내용을 포함해서 아는 바를 다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그냥 큰 틀에서는 사실상 청와대에 일정한 요구가 그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에 맞추어서 주었고 네. 일정한 대가성이라든가 업무 관련성은 몰랐다. 뭐 이런 식의 그 공통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들의 진술대로 청와대 요구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거라면은 혐의는 어떤 것이 적용이 되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뇌물수수예요. 네. 그래서 특히 국정원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소속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되도록 국정원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 정부에서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명절 때랄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일부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적은 있는데 저렇게 과연 정기적으로 한 적이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저 돈이 이제 어디에 쓰여졌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무를 담당했던 그런 비서의 얘기에 의하면은 전혀 공적으로 그 돈을 쓴 적이 없고 자신이 네. 그 돈이 있는지 자체도 몰랐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 돈이 어떤 뭐 저수지처럼 좀 많이 모여져서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쓰였는지 이게 다 5만 원짜리 현금이고요. 그다음에 현금 자체도 아마 보안을 이유로 이제 현금을 할 때 우리가 뭐 500만 원 단위로 거기에 띠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그 띠지 자체도 은행에 직인이 찍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렇지만 상납을 한 건 분명하고 그 돈이 어떤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맞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뇌물수수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국고 손실 아니면 이제 업무상 횡령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어차피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뇌물수수로 영장이 청구됐고 발부되었기 때문에 네. 아마 뇌물수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예.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게 정기적으로 했느냐 또 어디에 쓰였느냐 이것을 살펴볼 거라고 했는데 어디에 쓰였느냐는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정기적으로 줬느냐 이 부분은 왜 중요한 거죠? 정기적으로 했다는 것은 만약에 특수활동비 자체를요 청와대에서 어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 이런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다랄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그런데 청와대의 자금만 가지고는 어렵다랄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공적인 일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겠죠. 예, 예.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그 돈 자체를 모아놓고 어떤 형식이든지 개인적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뭐 지금 통치자금 뇌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치자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법상 통치자금이 없어요. 더군다나 네.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통치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다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치 행위는 뭐 고도의 정치의 행위로서 사법적 판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통치 자금 자체는 뭐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분명히 뇌물수수가 될 가능성이 클 수 있는 거죠. 예. 네. 이 상납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아직까지 지금 밝혀진 게 없는 거죠. 일단은 이제 그 문고리 3인방의 그 진술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4년 동안 명절 전후에서 그 떡값으로 도합 3억 6천만 원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용돈식으로 받았다. 근데 이 뭐 신빙성이 있는가는 이제 확인이 안 된 사항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어쨌든 그 특수활동비의 그 국정원 그 출처로 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진박 간별을 하기 위해서 대구 지역의 그 경선이 누구에게 유리한 것에 있어서 여론조사에 상당 부분 수십 회, 십수회 이상의 여론조사비로 그 활용이 된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죠. 네. 예.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뭐 추정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장 월급은 이제 변동 없이 그 액수는 그냥 계속 그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데 우리가 그 아는 바와 같이 그 미용이라든가 또는 그 옷 같은 거에 예를 들면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그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노란 봉투 안에서 5만 원짜리 현금을 옷과 의상비에 관련돼서 주어진 거. 네. 그럼 혹시 이제 옷 의상비 같은 거 이것이 이제 뭐 한 달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뭐 저희 추정입니다만 최순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사용할 가능성 이것을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그 우리 근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지금 삼성동 사저를 매각을 하고 내곡동 사저로 새로 이사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사실은 그 시기가로 보면은 내곡동 사저가 이제 삼성동 사저가 팔기 전에 사실은 구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돈에 있어서 18억 원을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혹시 그 이 5만 원 현금권에 모아둔 것으로 지불한 것은 아닌가 예. 이와 같은 추정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그 장시호 씨의 그 진술에 의하면 그 최순실 씨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 사저에 2층에 가게 되면 금고가 있는데 거기 현금이 있는데 평생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 혹시 그 돈이 그 사저에 있었던 것은 아니냐. 예. 그 당시에 검찰이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하지 않았던 것인데 네. 이런 식으로 그 돈이 사실은 한 곳에 모였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것에 쓸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이제 그 측근 세력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측근 관리를 위해서 혹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 정도가 합리적인 용처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은 뇌물죄와 함께 국고손실죄 혐의를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뇌물죄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은 국고손실죄도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아니 그건 좀 뭐 다릅니까? 그렇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 예. 왜냐하면 일단 특수활동비가 국정원장이 물론 용도 자체를 갖다가 뭐 어디에 쓰라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수사나 정보 뭐 조사하는 데 있어서 기밀을 유지하는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청와대를 이걸 상납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용처와 상관없이 또 뇌물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특감법상에 국고손실이라는 데는 별 뭐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예. 네. 단지 오늘 이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조사를 받으면 사실 이 국정원의 상납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조사가 마무리가 됐다고 봐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그 국고 손실도 사실은 그 양형이 상당히 이제 센 이와 같은 이제 범죄죠. 국고 손실이 5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무기까지 사실은 이제 그 징역형을 이제 벌할 수가 있는 이와 예. 같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세 분의 그 국정원장의 혐의 자체가 이 국고 손실에 그 수사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40억이니까 그 세 명으로 나눈다고 해도 최소한 5억 원 이상은 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이제 그 혐의 자체가 그 중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네. 자, 결국은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다들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사는 막 바로 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검찰이 고심할 부분입니다. 특히 네. 지금 본인과 관련된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제 재판에 대해 보이콧을 하고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국선 변호인과도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검찰이 조사에 응하겠느냐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아마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것은 돈 받은 게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을 어디에 쓰였는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부했을 때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아마 방문 조사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방문 조사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실 조사가 굉장히 어렵죠. 방문 조사도 거부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본인이 뭐 아주 거부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와도 뭐 묵비권을 행사해버리면 예. 조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제까지 나온 증거를 가지고 그냥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 없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네.